멸치볶음. 안녕하세요. 정성껏 차린 집밥을 함께 나누는 수진이에요. 오늘은 어느 집 냉장고에나 꼭 있는 국민 밑반찬, 멸치볶음을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 흔하디흔한 멸치볶음이 의외로 실패가 참 많은 반찬이거든요. 여러분도 멸치볶음 자주 해 드시죠? 그런데 막상 볶아 놓으면 비린내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식고 나면 딱딱하게 뭉쳐서 젓가락이 안 가는 경우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그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멸치를 그냥 기름에 바로 볶기만 하세요. 사실 이렇게만 하면 비린내도 안 빠지고 멸치가루가 타면서 쓴맛이 확 돌아버려요. 장담하건대 멸치볶음 맛의 팔알은 볶기 전 손질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저는 그동안 집밥을 차리면서 멸치볶음만 수백 번은 볶아봤는데요. 오늘은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하고 식어도 부드러운 멸치볶음 만드는 법을 손질부터 양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 하시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싶으면 댓글에 만들어 볼게요 하고 한마디 남겨주세요.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과 관절 건강에 정말 좋은,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다 좋은 식재료랍니다. 먼저 멸치 고르는 법부터 짚고 갈게요. 볶음용은 너무 큰 멸치보다 이렇게 자잘한 잔멸치가 좋아요. 잔멸치는 부드럽고 비린내가 덜하거든요. 색이 은빛으로 곱고 부서지지 않고 모양이 살아있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잔멸치 250g 정도 준비했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비법이에요. 멸치를 기름에 바로 볶지 말고 접시에 반 정도만 펴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먼저 한 번 돌려줍니다. 250g을 한꺼번에 돌리면 고르게 안 마르니까 꼭 두 번에 나눠서 하세요. 한 접시에 너무 수북이 담으면 가운데는 눅눅하고 가장자리만 마르거든요. 얇게 펴는 게 포인트입니다. 전자레인지에 1분씩 돌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멸치 속 비린내가 날아가고 수분이 마르면서 나중에 볶을 때 기름도 덜 먹고 훨씬 바삭하고 고소해져요. 큰 솥에 오래 볶으며 잡내 잡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돌린 멸치를 꺼내보면 접시 아래에 수분이 촉촉하게 배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비린내의 원인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체에 받쳐서 살살 흔들어주면서 식혀줍니다. 이때 두 번째 포인트. 체에 대고 흔들면 멸치 사이에 낀 장가루랑 부스러기가 아래로 쏙쏙 빠져요. 이 가루를 안 빼면 볶을 때 제일 먼저 타면서 쓴맛과 텁텁한 맛을 내거든요. 귀찮아도 꼭 털어내주세요. 두 번째 분량의 멸치도 똑같이 접시에 펴서 전자레인지에 1분 돌리고 같은 방식으로 체에 받쳐 가루를 탈탈 털어줍니다. 사실 이 손질 과정만 제대로 해도 멸치볶음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이제 손질한 멸치를 마른 팬에 한번 볶아줄 거예요. 달군 팬에 식용유 2큰술을 두르고 멸치를 넣어서 중불에서 가볍게 볶아줍니다. 기름에 한번 코팅하듯 볶으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고소함이 확 살아나요. 이때 멸치가 바슬바슬 가벼워지고 노릇한 빛이 돌면 잘 볶아진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불을 끄고 따로 덜어둡니다. 멸치는 칼슘이 정말 풍부해서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단백질도 많아 온 가족 반찬으로 이만한 게 없어요. 이번엔 마늘이에요. 마늘은 10쪽 정도 준비해서 편으로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멸치볶음 속에 들어간 마늘을 골라 먹는 맛이 또 별미거든요. 너무 얇게 썰면 타버리니까 도톰하게 썰어야 식감이 살아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준비해요. 매콤하고 칼칼한 맛을 내주는데 씨를 빼면 깔끔하고 씨째 넣으면 영양은 더 좋지만 더 매워요. 저는 영양을 생각해서 씨째 쓸게요. 매운 게 싫으신 분은 청양고추 대신 안 매운 일반 풋고추를 쓰시거나 아예 고추를 빼셔도 괜찮아요. 홍고추도 한 개 어슷하게 썰어 넣으면 색이 곱고 보기에도 예뻐요. 고추가 크면 1개, 작으면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저는 청양고추와 홍고추 합쳐서 5개 정도 어슷하게 썰어 준비했어요. 집에 있는 고추향에 맞춰 가감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양념장이에요. 정확한 계량이 멸치볶음 맛을 좌우하니까 그대로 따라 해주세요. 먼저 청주 1큰술을 넣어 잡내를 잡고
양조간장 1큰술을 넣습니다. 진간장이 아니라 양조간장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다시마 육수 2큰술을 넣어요. 집에 끓여둔 육수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넣어도 괜찮아요. 육수가 아예 없으시면 물 2큰술에 양조간장 1큰술을 더 넣어서 대신 쓰시면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단맛은 조청 2큰술과 설탕 1큰술로 냅니다. 조청은 무렵보다 은은하고 깊은 단맛이 나서 저는 멸치볶음엔 늘 조청을 써요. 단 걸 좋아하시면 설탕을 조금 더, 단 게 부담스러우면 설탕을 빼고 조청만 쓰셔도 됩니다. 이제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팬에 식용유 1작은술을 넣고 썰어둔 마늘을 먼저 살짝 볶아줍니다. 마늘이 타지 않을 정도로만 향만 살짝 내주는 거예요. 이 마늘 향이 양념 전체의 기본이 됩니다. 마늘 향이 노릇하게 올라오면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붓고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썰어둔 고추를 넣어주세요. 고추를 이때 넣어야 칼칼한 향이 양념에 깊이 배어들어요. 자, 여기가 멸치볶음 맛의 갈림길이에요. 부드럽고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면 국물이 자작하게 남았을 때 멸치를 넣고 바삭하게 드시고 싶으면 국물이 거의 다 졸았을 때 넣으세요. 이 타이밍 하나로 식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약간 촉촉한 식감을 좋아해서 국물이 반 정도 자작하게 남았을 때 볶아둔 멸치를 넣을게요. 이렇게 국물이 남아있을 때 넣어야 양념이 멸치 속까지 골고루 잘 배어듭니다. 멸치를 넣고 양념이 고루 묻도록 살살 버무리듯 볶아줍니다. 멸치가 부서지지 않게 너무 세게 젓지 말고 팬을 흔들면서 양념을 입혀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젓가락보다 주걱으로 아래 위를 뒤집어주면 좋아요. 양념이 멸치에 자르르 윤기나게 배어들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향을 더해줄게요. 불을 끄고 잔열에 참기름 1큰술을 넣고 통깨 1큰술을 솔솔 뿌려서 한 번 더 살살 버무려 줍니다. 참기름은 꼭 마지막에 불을 끄고 넣으세요. 끓을 때 넣으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잔열에 넣어야 참기름 향이 확 퍼지면서 고소함이 2배가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게 바로 식어도 맛있는 멸치볶음이에요. 자, 오늘의 밑반찬 멸치볶음이 완성됐어요. 한번 맛을 볼까요? 비린내 하나 없이 고소하고 칼칼한 고추향에 도톰한 마늘이 씹히면서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네요. 혹시 간을 보니 너무 짜다 싶으면 조청이나 물을 아주 조금 넣어 다시 살짝 볶아주시고 너무 달다 싶으면 다음엔 설탕을 빼시면 돼요. 한번 만들면서 내 입맛에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멸치를 아주 부드럽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요. 따로 볶아두지 말고 양념장이 처음 끓을 때 멸치를 같이 넣고 자작하게 졸여보세요. 그러면 멸치가 양념을 듬뿍 머금어서 훨씬 더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한번 단맛을 정리하면 조청만 넣으면 은은하게 달고 더 달게 드시고 싶으면 설탕을 더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 단 게 싫으신 분은 설탕을 빼고 조청만 쓰셔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멸치볶음은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유리 용기에 담으면 냄새도 안 배고 더 좋습니다. 한번 만들어 두면 바쁜 아침에도 꺼내기만 하면 되니 든든한 상비 반찬이 되지요. 남은 멸치볶음은 활용도 무궁무진해요. 따뜻한 밥에 넣고 참기름 한 방울로 주먹밥을 만들어도 맛있고 김밥 속재료로 넣거나 비빔밥에 올려 드셔도 별미예요. 한번 만들어 일주일 내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단백질도 많아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도 참 좋아요. 여기에 마늘과 고추까지 더해지니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온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 접시인 셈이죠. 저는 멸치볶음을 볶을 때마다 친정 엄마 생각이 나요. 학교 다닐 적 도시락 반찬으로 늘 싸주시던 바로 그 맛이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만든 이 멸치볶음 한 그릇에 그런 따뜻한 추억이 함께 담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린내 없이 고소하고 식어도 부드러운 멸치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핵심은 3가지였어요. 전자레인지로 먼저 손질하기, 채로 가루 털어내기,
그리고 조청으로 은은한 단맛 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 저녁 반찬으로 멸치볶음 한 접시 꼭 만들어 보세요. 맛있게 만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드실 수 있는 정성 가득한 집밥으로 찾아올게요. 수진이네 부엌키였습니다.